조금씩 조금씩 스며드는 영화 채널 시네브로의 이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요번에도 넷플릭스 오리지널 특집을 진행하기 위해서 넷플릭스 드라마를 보고 왔습니다. 좋아하면 울리는 이라는 청계영 웹툰 작가님의 웹툰 원작 드라마를 봤어요. 이게 공개된 게 시즌 1, 시즌 2가 있는데요. 시즌 1은 2019년 8월 22일 날 공개됐었고요. 시즌 2는 2021년 3월 12일에 공개됐습니다. 격차가 좀 있죠. 8월과 3월이니까 대략 한 7개월 정도의 격차가 있어요. 꽤 크죠. 그리고 보면 2019년 8월입니다. 지금이 2022년이니까 대략 한 3년 정도 전에 만들어졌던 나왔던 드라마고요. 방송 횟수를 보면 시즌 1은 8부작이고 시즌 2가 6부작이에요. 저는 요번에 시즌 1만 보고 왔습니다. 이거 보면 뭐 연출은 시즌 1은 이나정 님이 하셨고 시즌 2는 김진우 님이 하셨어요. 다르죠. 감독이 다릅니다. 그리고 극본도 보면 시즌 1은 이하연, 서보라 님 이 두 분이 하셨고요. 시즌 2는 차연수, 김서희 님께서 하셨어요. 그리고 음악을 보면 시즌 1은 티어라이너가 맡았고 시즌 2는 최인희 님이 맡았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연출도 시즌 1, 2가 다르고요. 극본도 1, 2가 다르고 음악도 다릅니다. 다 달라요. 사람들이. 이게 합작품이라는 거죠. 한 사람의 어떤 예를 들어 뭐 봉준호 작품이다, 아니면 뭐 박찬욱 작품이다, 그러면 봉준호의 아이덴티티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런 작품이 애초부터 아니라 이 작품은 합작, 여러 명이서 뭐랄까 어떤 아티스트적인 예술적인 예술성을 노리고 만든 작품이 아니라 철저하게 상업적으로 기획됐고 여러 명들이 역할을 분담해서 너는 시즌 1해, 내가 시즌 2 할게, 이런 식으로. 그건 위에서 물론 내려준 거겠죠. 어떤 뭐 기획사나 제작사에서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CJ ENM의 자회사입니다. 푸른 바다의 전설, 아스달 연대기 같은 작품들을 만든 회사가 스튜디오 드래곤이죠. 그런 작품이라는 걸 일단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이 내용들은 나무위키에 친절하게 나옵니다. 저는 이 정보들을 보고 나름의 저만의 이제 주관적인 해석을 한 거고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상업적인 작품이죠. 뭐 대부분의 드라마들이 아무래도 작품성보다는 상업성에 치우칠 수밖에 없고, 좋은 평가를 듣는 작품들은 상업적으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품이 어떤 작품성을, 고유의 어떤 철학이나 어떤 감성을 시청자들한테 잘 어필했을 때 그게 이제 작품성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것이겠죠. 모든 드라마는 상업적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상업적인 것만 남아있느냐, 혹은 상업성 플러스 작품성까지 있느냐, 여기서 이제 명작과 범작 혹은 망작이 갈라지는 것이겠죠. 출연자를 보면요, 정말 제가 좋아하는 배우들이 등장을 해요. 여자 주인공은 김소현 씨인데요. 이분 김소현 씨는 정말 그 얼굴 자체가 사극에 잘 어울리는 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동글동글하기도 하고 어쨌든 착해. 사람이, 김소현 씨 얼굴 베이스 자체가 그냥 누가 봐도 착한 얼굴이에요. 그래서 비련의 여주인공 잘 어울리기도 하고요. 어떤 슬픈 사연, 트라우마, 어렸을 때 상처 있는 인물에 잘 어울리는 배우이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한없이 착해요.
이렇게 뭔가 보듬어 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이게 시청자들이, 이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들이 김소연 씨만 나오면 뭔가 감정이입하기 딱 좋은 인물인 거죠. 만약에 인상이 세거나 뭔가 좀 강한 인물이라면 이 정도의 감정이입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캐스팅을 잘했다. 이따가도 스토리를 얘기하겠지만, 스토리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김조조란 인물을 구현하기에 김소연은 최적화된 인물이다. 한국 드라마는 캐스팅 잘해요. 정말 잘합니다. 캐스팅이 반은 먹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황선오, 이 남자 주인공인데요. 이 선호의 역할은 송강. 핫하죠 요즘. 아마 가장 핫한 남자 배우가 아닐까. 젊은 남자 배우요. 그 송강은 일단 김소연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게 된 게 학교라는 드라마에서 그때 육성재를 제가 응원했었는데, 하여튼 학교란 드라마에서 김소연 씨 정말 좋았고요. 그때부터 좋아했던 팬이었고, 그다음에 송강 씨는 이제 넷플릭스 드라마가 계속 나오는데 이 이후에 그 스위트홈이란 드라마가 있어요. 그 드라마에서도 송강 씨가 주인공이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제가 송강 씨를 좋아하게 됐죠. 이분이 얼굴 진짜 잘생겼고요. 근데 이분 얼굴을 보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뭐 개인적인 사담이긴 하지만 제 사촌이 송강하고 닮았어요. 송강 볼 때마다 걔가 떠올라가지고 움찔움찔합니다. 이게 연애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송강 씨는 잘생겼고 특징 있게 잘생겼어요. 그냥 잘생긴 게 아니라 뭔가 개고쟁이 이미지도 있고 역할에, 황선호 역할에 정말 잘 어울리는 고급스러운 이미지도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황선호의 친구이자 김조조를 황선호와 동시에 좋아하는 이혜영이라는 이 친구가 있는데 삼각관계라고도 할 수 있죠. 짝사랑하는 이혜영은 정가람 씨가 연기를 했는데요. 되게 착하고 순진무구한 정의감도 있는 황선호의 단짝 친구이자 정말 우정의 화신이고 사랑의 화신인데요. 이 정가람 씨 역할 너무 좋았었어요. 잘 어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김조조와 같이 살고 있는 박굴미. 자, 황선호와 이혜영은 서로 정말 볼 때마다 이제 서로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제 남자끼리 연애하는 거 아닐까 싶을 정도로 가까운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김조조와 같이 사는 이 사촌인 박굴미는 정말 최악의 캐릭터이지 않나. 성격이 되게 못됐고 개팍합니다. 소리도 치고. 고민시 씨가 연기를 했는데 정말 연기를 맛깔나게 잘했어요. 아마 꿀밤을 먹여주고 싶을 만큼 악역을 이번 고민시 씨는 악역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나 연기 잘하셨고, 근데 천덕구라는 이 조알람 개발자가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스토리 얘기할 때 또 얘기를 드릴 텐데요. 천덕구 역에는 이재영 씨. 천덕구가 박굴미를 짝사랑하죠. 그래서 조알람까지 개발하게 됐던 그런 스토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미미 역할은 송선미 씨가 했는데, 이 선호의 엄마입니다. 정미미가. 근데 연예인이죠. 한때 연예인이었고, 이제 이때 그냥 스토리 얘기를 바로 하는 게 낫겠네요. 뒤에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이제 등장인물들 얘기도 하면서 같이 얘기하는 게 낫겠네요. 스토리가 좋아하면 울리는 이라는 제목에 드러나 있듯이 이 컨셉, 이건 일단 데스노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데스노트라는 원작 일본 만화가 대박을 쳤죠. 데스노트에 우리가 열광할 수밖에 없었던, 전 세계가 열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죠. 그 컨셉. 지금 생각해도 데스노트의 컨셉은 압도적입니다. 잘 만들었어요. 간단하죠. 컨셉은 간단합니다. 그 노트에 사람 이름 적으면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컨셉이죠. 근데 그 이전에 그런 컨셉이 없었고요.
그 컨셉 하나로 끝까지 밀고 나가죠. 이런 거 뭐 컨셉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웹툰에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죠.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 어떤 컨셉 하나 붙들고 그 컨셉 하나로 밀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걸. 요게 딱 그런 데스노트물, 컨셉물로서 좋아하면 울리는 이란 웹툰이자 드라마인 것이죠. 컨셉이 정말 기발합니다. 요건 어떤 컨셉이냐면, 그래서 이 컨셉 하나만 잘 잡으면 뭐 웹툰이든 드라마든 사람들이 그 컨셉 때문에도 보는 거예요. 컨셉이 어떤 사회적 문제나 인간의 본질을 건드리고 있다? 이러면 또 열광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뭐 데스노트급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좋아하면 울리는 이 컨셉이 참 좋았다고 봅니다. 핸드폰을 이용한 컨셉인데요. 조알람이라서 이름이 조알람이에요. 조알람이라는 어플을 핸드폰에 깔면 반경 10m 이내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들어오면 조알람이 울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동기화시켜서 누가 날 좋아하는지 바로바로 알 수 있게 해주는 어플이에요. 이게 컨셉입니다. 한 줄 정도로 요약 가능한 컨셉이죠. 노트에 사람 이름을 적으면 죽는다. 이건 데스노트의 기발한 컨셉이었고, 이건 뭐 레전드라고 할 수 있는 컨셉이죠. 이 컨셉 하나만 잘 잡아도 웹툰은 뭐 성공한다고 생각해요. 그 컨셉을 얼마만큼 일단 초기 컨셉이 기발한 컨셉이 중요하고 사람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이 컨셉을 얼마만큼 심화시키느냐, 각각의 그 단계들 같은 것들. 이제 조알람도 초기 컨셉 너무 좋았었어요. 기발한 컨셉이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특히나 핸드폰은 요즘에 필수로 누구나 다 갖고 있으니까. 근데 요거를 이 한 줄짜리 컨셉을 이제 한 권 정도의 책으로 늘려가는 과정이 이 컨셉을 구체화하는 과정일 텐데, 이게 드라마가 매 화 마지막마다 그 컨셉이 요번 화에는 어떤 컨셉이 나왔고 이런 걸 적어놔요. 보여주는 거죠, 문장으로. 그런 거 좋았어요. 컨셉을 구체화시키는 거. 이제 뭐 10m 안에 들어오면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나중에 또 하나씩 그 컨셉이 추가가 됩니다. 디테일한 컨셉들이 들어오는데 그런 거 되게 좋아서 이따가 제가 8화짜리를 리뷰하면서 하나하나의 컨셉을 뭐 얘기할 수 있으면 또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컨셉이고요. 고등학교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이 고등학교에 황선호가 전학을 오죠. 전학을 오고, 이혜영은 일단 김조조 상황을 얘기하면, 여주인공이 원래 제주도에 살다가 서울로 올라왔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죽었죠. 엄마 아빠가 자살을 했습니다. 무슨 8화까지 다 봐도 무슨 일인지는 잘 안 나오지만 아마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와 단란하게 행복하게 살았는데 조조는 조조가 어린 나이에 뭐 극중으로 봐서는 뭐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그 나이에 엄마 아빠가 그 창틀에 청테이프를 바르고 번개탄을 피워서 그걸 마시고 자살을 시도했던 거죠. 셋이 나란히 누워있는데 조조가 깨어났던 거예요, 중간에. 엄마 아빠는 죽어버리고 조조는 유리창을 열고 혼자 문을 열고 탈출해서 맨발로 엉엉 울면서 할머니한테 걸어갑니다. 이 과거 해상씬이 8화 내내 끊임없이 등장해요. 이 드라마의 단점, 최악의 연출은 무엇이냐 하면 이 과거 해상씬 있잖아요. 조조가 탈출하는 그 장면 끊임없이 나옵니다. 근데 처음엔 나올 수 있어요. 감정을 고조시키기 위해서 개연성을 마련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후에도 끊임없이 나왔던 장면 또 보고 하니까 이게 지루한 거 저거 또 나왔네? 그때마다 이제 사람들은 스킵을 하기 시작하겠죠. 실제 제가 왓챠의 그 평점에 사람들이 써놓은 그 글들이 있잖아요. 봤는데 그 과거 해상씬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나올 때마다 스킵했다. 그것만 줄였어도 좋았을 걸 하는 그런 문장들이 좋아요를 많이 받았습니다.
과거의 상신 너무 자주 나오고요. 아무튼 김조조는 그런 비련의 여주인공.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고 그 빚은 고스란히 그 그러니까 김조조의 엄마의 여동생이 있는데, 김조조한테는 뭐 저 큰엄마겠죠. 김조조의 큰엄마는 조조 이모 뭐 박성현 씨가 연기했는데 굴미의 엄마죠. 그러니까 큰엄마의 딸이 굴미고, 이 굴미 집에 조조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얹혀 살게 됩니다. 조조만 온 게 아니라 그 조조 엄마 아버지의 빚도 어마어마한 빚인 것 같아요. 평생을 갚아야 되는 빚도 오게 됐죠. 그래서 조조를 그래서 굴미와 이 이모는 정말 싫어합니다. 너 때문에 우리 집이 다 망했다고 네 빚을 다 떠안으면서 아주 진절이 나게 싫어해요. 조조 이모, 굴미 엄마의 연기가 압권이에요. 이 박성현 씨 연기 톤을 보시면 미쳤습니다. 연기 관심 있으시면 꼭 보시길 추천드려요. 일상 연기를 이토록 리얼하게 해내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일반인처럼 연기를 해냈는데, 이 자연스러움, 그 증오하고 경멸하는 시선, 그런 것들을 정말 잘 표현해내시는 분이에요. 연기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잘 표현하셨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이에요. 조조는 그래서 비련의 여주인공으로 너무 불쌍하죠. 시청자들이 안타깝게 볼 만한. 근데 이런 설정 되게 많습니다. 저는 이게 참, 이게 과거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드라마 뭐 영화 이런 데서는 워낙 많이 울고 먹었던 설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게 좀 식상해요. 그런 면에서 뭐 조조 상황은 물론 안타깝지만 이런 사람이 실제 있다 그러면 너무 불쌍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이입을 하게 되고, 많은 작가들이 이런 식의 인물을 자기 작품에 쓰는 거겠죠. 그래서 또 더 진부합니다. 진부. 뻔한 인물이에요. 여주인공은 항상 자책하고 자기 그 굴미랑 이모한테 구박받고 천대받고, 그거 보면서 시청자들 분노하고 안타까워하고, 계속 반복이에요. 그거. 그 와중에 또 황선호와 이혜영이라는 훤칠하고 잘생긴 매력적인 남자들이 자기를 좋아해주고,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럼 연애 뭐 멜로 드라마인데, 김조조가 고구마 역할을 좀 많이 해요. 중간에 이해 안 되는 또 이것도 있는데, 그것도 좀 이따가 얘기를 해보죠. 정말 답답하지만 좀 안타까우면서도 이해는 하지만, 또 그러면서도 왜 그렇게까지 했어야 됐나 싶은 그런 캐릭터 김조조. 황선호는 미국에서 왔는데 재벌 집안이에요. 아버지는 정치인이고 어머니는 왕년에 유명했던 여배우입니다. 송광이 연기한 황선호. 정말 근데 이 드라마는 얼굴이 설득력이에요. 모든 드라마가 그렇죠. 전 드라마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이유가 여배우와 남배우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얼굴 감상하는 매체가 드라마다. 16부작이면 16시간 동안 그 배우의 얼굴을 흐뭇한 마음으로 감상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드라마를 보시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스토리는 2차적인 문제고요. 스토리가 설득이 되는 건 어떻게 쟤네들이 갑자기 사랑에 빠지지? 남자 배우가 잘생겼기 때문에 사랑에 빠지는 거고요. 여자 배우가 예쁘기 때문에 사랑에 빠지는 겁니다. 물론 개연성이 말도 안 되는 드라마가 많아요. 근데 이 드라마도 쟤네 둘이 조조와 황선호가 갑자기 왜 키스를 하지? 요거 두 사람의 얼굴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얼굴이 설득력인데, 이게 왓챠피디아를 봐도 가장 첫 줄에 좋아요를 많이 받은 댓글이 황선호 얼굴이 설득력이다, 이런 댓글이 있어요. 제가 생각했던 걸 정확하게 표현해 주셨는데, 그래요. 그만큼 개연성이
좀 떨어진다는 건데요. 뭐 얼굴이 설득력이라는 건 뭐. 황선호는 잘 살고 부유한데 이 황선호도 나름의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황선호의 개인적인 삶이나 뭐 인생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자신들의 진로, 커리어에 관심이 있죠. 그리고 황선호의 잘생긴 얼굴을 자기의 뭐 정치, 아버지는 정치, 어머니는 어떤 배우로서의 커리어에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고, 황선호도 이걸 알죠. 어렸을 때 황선호의 엄마 그 정미미는 황선호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부모에 대한 반감이 들끓어오르는 이 반항심 많은 사춘기? 청년이라고 해도 있다. 고등학생이니까요. 고등학생입니다. 그리고 황선호 집에 얹혀 사는 이혜영이 있어요. 이혜영은 황선호의 어렸을 때부터 단짝 친구고 황선호를 항상 챙겨줬죠. 이혜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황선호가 있을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 코드가요. 청경 작가님이 이런 걸 잘 아시는 게, 조알람이라는 설정도 너무 좋았지만 이혜영과 황선호의 관계에서 오는 브로맨스적인 그런 뉘앙스, 요즘뿐만 아니라 특히나 여자분들이 이런 거에 열광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뭐 보이러브라고 그러니까 BL물이라고 하죠. 그런 걸 좋아하는 분들이 많죠. 남자와 남자 간에 사랑하는 동성애적인 그런 요소, 요 분명 갖고 있습니다. 아마 황선호와 이혜영은 은근히 동성애적인 뉘앙스가 많이 풍겨요. 둘이 서로 좋아하고 그런 걸 끼워 넣은 거죠. 이 멜로 드라마에 잘 끼워 넣었다고 생각하고, 요즘 유행하는 트렌드이기도 하고요. 뭐 시청자가 그런 거 좋아하니까 무흐한 관계, 어쨌든 둘이 우정이 각별하고, 이혜영의 엄마인 백영희는 심희영 씨가 연기하셨는데요. 백영희 씨는 이 황선호 씨의 집안에서 가정부 역할을 하십니다. 밥도 차리고 청소도 하고. 그래서 이혜영도 같이 살게 된 거예요. 그런 관계, 어떻게 보면 상하 주종 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현대에 그런 관계인데, 뭐 이혜영과 황선호는 둘이 동등한 뭐 우정 관계로 보여요. 나중에는 조조 때문에 갈등하게 되고 싸우기도 하지만. 그리고 천덕구는 박굴미를 좋아합니다. 좋아해서 조알람도 개발하게 돼요. 고등학생 천재 개발자죠. 근데 박굴미는 진절이 나게 천덕구를 싫어합니다. 키도 작고 얼굴도 못생겼으니까요. 너무 소심하고. 박굴미는 고등학생 시절에 연습생, 그러니까 어떤 뭐 JYP나 SM 같은 그런 아이돌 연습생인데 나중에 결국 안 되죠. 야망이 있고 단번에 성공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잘 안 되긴 해요. 요 정도 설명 하다 보니까 뭐 설정이나 이런 거 다 설명 잘 한 것 같아요. 뭔가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조조의 전 남자친구가 장일식이라고 신승호 씨가 연기했는데, 이 신승호 씨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중에 그 GP라고 있는데, GP에도 악역으로 등장하시는 분인데 연기 잘하십니다. 이런 역할 잘하세요. 뭔가 좀 얄밉다 그러나. 아무튼 장일식 씨. 그리고 육조는 김시은 씨가 연기했는데 성인 시점에 선호의 여자친구입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일단 이제 스토리 넘어가서 1화부터 하나씩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화 제목이 천둥이 울리기 전 번개가 먼저 치는 것처럼인데, 이 제목에서도 알 수 있지만 이 천기형 작가님의 작품들의 특징이, 제가 듣기로는, 전 보진 않았지만 주워 듣기로는 이런 대사, 오글거리는 대사를 잘 쓴다. 어떻게 보면 이 드라마 전체가 중2병, 심하게 안 좋게 말하면 중2병이죠. 좋게 말하면 감수성이 넘쳐난다. 그 시절만의 어떤 애틋한 그런 감성. 등장인물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요. 저 입장이면 저런 대사가 나름 멋있고
자기 감정을 정직하게 표현한 것이겠구나. 근데 어떤 시청자, 좀 이성적인, 감성적인 사람 말고 이성적인 시청자가 왔을 때는 오글거린다, 너무 지나치다, 이런 생각을 할 법한 대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1화에서 천둥이 울리기 전 번개가 치는 것처럼, 이런 요것도 좀 뭔가 뉘앙스가, 오글거림의 뉘앙스가 풍기죠. 좀 누가 보기엔 지나쳐요. 과한데 이 드라마에 이입을 하면 정말 멋있는 대사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씩 분석을, 스토리를 볼게요. 1화를 보면 고등학생 시점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처음에 김소연 씨가 아니라 조조가 성인이 돼서 웨딩 업체에서 이 알바인지 정식 직원인지 모르겠는데 일하고 있는데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어요. 당연히 신호 건너편에는 이 남자 주인공인 황선호와 이혜영이, 성인 황선호와 이혜영이 서 있죠. 둘이 압도적으로 잘생겼으니까 눈에 띌 것이고, 근데 황선호와 이혜영은 김조조의 존재를 모르죠. 성인이 돼서는. 근데 이때 당시에도 사람들은 핸드폰에 조알람을 깔아놓고 김조조가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김조조의 핸드폰에 조알람이 울립니다. 두 사람이 지나갈 때, 둘이 이제 횡단보도를 같이 이제 마주치면서 지나가면서 조알람이 울리니까, 그리고 이제 과거 시점으로 돌아가요. 그러면서 본격적인 고등학생 시절의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풋풋한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현재 시점을 미리 보여줌으로써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조조와 황선호와 이혜영은 헤어지게 됐는가, 서로 모르게 됐는가, 요게 독자가 아니라 시청자들이 궁금하겠죠. 그래서 1화에는 전반적인 그 설정이 나옵니다. 김조조가 어떤 상황이고 황선호가 어떤 상황이고, 아버지 나오고 뭐 배우들 나오고, 각각의 배우들의 그런 걸 보여줌으로써 설명을 하는 거죠. 이혜영과 김조조는 같은 고깃집에서 알바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혜영은 황선호보다 조조를 먼저 알았고, 황선호보다 조조를 먼저 짝사랑하게 된 거죠. 예쁘니까. 말 한마디 안 해봤지만 예쁘니까. 얼굴이 설득력이다. 자, 그리고 이 황선호는 이혜영을 데리러 왔다가, 고깃집에 어쨌든 이혜영을 데리러 왔다가 우연히 김조조를 마주칩니다. 김조조를 보고 버스에서 이제 김조조가 창문 밖으로 얼굴을 내미는 모습을 보고 첫눈에 반해요. 이런 설정 자주 나오죠. 조조가 뭘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얼굴이 예뻐서 반했다. 요게 다예요, 솔직히. 좀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면. 그래서 황선호는 조조를 이때부터 사랑하게 되고, 이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혜영이 조조를 좋아한다는 걸 황선호도 알면서도 조조를 좋아하게 되죠. 이제 드디어 경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두 사람과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요거 시청자들은 알고 있죠. 하나의 서스펜스 요소가 되고요. 그 와중에 조조의 남자친구 장일식도 유도부예요. 덩치가 큰 장일식도 나오고, 그리고 황선호한테 공이 날라오는 거 이혜영이 등짝으로 막아주기도 하고. 황선호는 거의 연예인급이라서 그 조알람을 깔고 그냥 길을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황선호를 좋아해요. 이것도 얼굴만 보고 좋아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황선호는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죠. 이 드라마는 송강이라는 배우를 좋아하시면 이 드라마를 보실 것을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잘생기게 나왔기 때문이죠. 화보입니다. 화보. 송강의 화보집이라고 말해도 무관할 정도로 송강이 멋있게 나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 드라마는 가치가 있다 생각을 해요. 아니, 배우가 멋있고 잘생기게 나오는 건 그만큼 연기를 잘하는 것이죠. 실제로도 잘생겼고요. 그리고 뭐 조조의 과거의 상신도 일부에 나오고 1화에. 그리고 이제 그 1화에 이게 나옵니다. 조조를 뒤따라가요, 황선호가. 이게 지금 보면 이게 스토킹인데, 황선호가 잘생겼고 조조가 황선호를 좋아했기 때문에 스토킹이 아닌 것처럼 묘사가 되지만, 만약에 얼굴도 못생긴 어떤 남자 고등학생이 친하지도 않은 여학생을 뒤따라간다, 이거 완전 스토킹인데요. 이런 상황을 드라마에서 어떤 상황을 다루는 방식이 참 좀 뭐랄까, 요런 감수성 예민한 사람이 봤을 땐 좀 불편한 지점이 좀 있다. 요 스토킹 했는데, 어쨌든 황선호는 스토킹을 했는데 조조랑 아무도 안 보는 골목길에 서 있어요. 서서 몇 마디 하다가 야, 우리 키스하자. 황선호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 키스해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조는 이제 이게 재밌는 게, 이렇게 얘기하면 성추행이 될 텐데, 조조는 그냥 황선호랑 골목에서 키스를 하죠. 입술 예쁘다, 선호가 이렇게 얘기하고. 조조는 남자친구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호의 키스를 받아주죠. 왜냐면 선호가 잘생겼기 때문에. 선호는 조조의 얼굴을 어루만지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누가 봤을 때는 뭐 설레는 장면이겠죠. 하지만 누가 봤을 땐 성추행의 장면이다. 어쨌든 둘 다 키스를 해요. 키스를 합니다. 설레는 장면일 수도 있고요. 이게 1화의 내용. 그러면서 1화 키스하고 이제 1화에 이제 이런 마지막에 천둥이 울리기 전 번개가 치는 것처럼, 번개가 먼저 치는 것처럼이라는 멋진 자막이 짠 뜹니다. 이 제목이. 그러니까 천둥이 울리기 전 번개가 치는 것처럼 우리가 키스를 먼저 했는데, 우리가 사랑인지 모르고 키스를 먼저 했는데 그게 결국 이제 서로 사랑하는 거였다. 요런 걸 나타내는 거죠. 좀 오글거리는 문장인데 나름 이입해서 보면은 뭐 이해는 됩니다. 왜 이런 문장을 쓸 수밖에 없었나. 이게 1화가 끝나요. 근데 이 키스하는 장면, 둘만 키스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나중에 다 퍼지죠. 누군가 사진을 찍고 학교에 다 그게 다 퍼졌던. 그리고 이 김조조랑 키스한 거를 황선호는 이혜영한테 나 키스했다고 알리고, 이혜영한테 계속 물어보죠. 너 조조 좋아하지? 혜영은 안 좋아한다고. 혜영이는 그래서 황선호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거예요. 선호가 상처받을까봐 선호한테 이 조조를 양보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굴미는 선호를 또 짝사랑하고, 그 와중에 조조는 이 천덕구 조알람 개발자와 친해지고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 조조와 선호가 키스한 걸 누군가가 학교 전체에 퍼뜨렸기 때문에 당연히 남자친구인 장일식, 조조의 남자친구인 장일식 유도부의 덩치 큰 사람이 이 선호를 훔씬 후드려 패주죠. 이 선호가 맡고 있는 걸 혜영이는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일식이와 싸웁니다. 둘 다, 선호와 혜영이는 장일식한테 엄청 두드려 맞죠. 요게 이제 하나의 2화의 주요 스토리이고요. 조조는 당연히 일식이와 헤어집니다. 왜냐면 선호를 좋아하기 때문에. 요런 스토리, 요런 스토리고요.
그리고 그 조조 누가 그 사진을 키스한 사진을 퍼뜨렸냐? 조조의 단짝 친구 베스트 프렌드가 있어요. 이분의 이름이 여기 잠깐 조조의 친구 몬순? 근데 조조의 친구가 단짝 친구 이 안경 낀 친구가 다 퍼뜨려가지고 이게 조조와 선호가 사귀는 게 소문이 난 거죠. 이 단짝 친구 왜 퍼뜨렸냐면 솔직히 단짝 친구는 조조의 그 남자친구였던 장일식을 짝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퍼뜨렸던 거죠. 장일식은 나중에도 이 친구의 마음을 안 알아주고요. 이런 스토리입니다. 여기 이제 2화의 내용. 전개가 빠르죠. 그 다음에 이제 3화는 무슨 내용인가? 3화에서 이제 선호와 조조가 서로의 좋아함을 확인하고 1이 뜨겠죠. 서로 좋아하는 게. 서로 공개적으로 사귀게 되는 그런 내용. 그리고 중간에 그런 내용도 나와요.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남자애가 남자애를 좋아하는 케이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막 때리는 경우도 있죠. 날 좋아하지 말라고. 뭐 요런 설정은 좋았던 것 같아요. 서로 그럴 수 있죠. 자, 서로 이제 뭐 연애하고 데이트하고 이제 아기자기한 장면들 나오고, 선호와 혜영이 우정을 확인하는 장면도 있고, 굴미가 조조 괴롭히는 장면도 있고, 그런 것들의 반복. 조조는 또 과거 회상하고 있고, 뭐 그런 게 그때그때 이제 잘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게 이제 3화의 내용이었다. 뭐 그리고 4화에서 조조는 혜영이가 자기를 좋아한다는 걸 알아버리죠. 하지만 혜영이는 선호한데 조조를 뭐 양보하고 그런 상황. 수학여행도 조조는 돈이 없어서 못 가요. 조조는 고깃집 알바도 하고 자기 이모 이제 큰엄마의 그 뭐 CU 편의점도 하고요. CU 편의점 알바도 하기 때문에 못 가죠. 근데 이거를 조조는 점심 급식도 안 먹는데 이걸 황선호가 대신 내주죠. 급식비를 대신 내주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조조랑 선호가 결국은 수학여행 갑니다. 수학여행 갔는데 사고가 오토바이를 타고 둘이 달리다가 넘어져 버리죠. 자빠져서 사고가 납니다. 둘이 크게 다쳐요. 그 이후로 또 시간이 점프해서 서로 헤어진 걸로, 현재로 가서 헤어진 걸로 나오죠. 근데 이게요, 여기서 좀 애매한 게 조조는 한참 이제 선호랑 잘 사귀다가 꼭 오토바이 구른 거 이후로 선호를 좀 한동안 못 만나요. 선호를. 근데 선호한테 헤어지자고, 나 너 안 좋아한다고 이렇게 마음이 돌변을 해버려요. 이게 자책감, 이게 트라우마 때문인 것 같기도 한데, 어렸을 적에. 그래서 선호한테 나 너 안 좋아한다고. 이게 참 고구마 포인트입니다. 요 부분을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참 아까 그 조조의 과거 회상 장면, 어렸을 적 트라우마 장면 끊임없이 나오는 거, 반복돼서 나오는 연출, 이거 안 좋았다. 그리고 조조가 선호한테 갑자기 나 너 안 좋아해 하는 장면, 요것도 좀 최악인데요. 고구마 포인트인데, 제가 좋아하는 어떤 웹툰 작가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요즘 제일 고민하는 지점이 뭐냐면, 요즘 저 웹툰을 보시는 분들은 고구마를 별로 안 좋아한다. 고구마와 사이다. 고구마 살짝 하고 사이다를 바로바로 줘야 된다. 근데 그 간극, 고구마와 사이다의 간극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가 자기는 가장 고민이다. 고구마를 너무 많이 주면 독자들이 분노하고 화를 낸다. 그렇다고 이제 극 전개를 위해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스토리 작법상
고구마가 없을 순 없어요. 답답한 지점이 있겠죠. 주인공이 좀 상처를 받거나 아픔들이 있겠죠. 그게 있어야 고구마가 클수록 나중에 사이다가 커지거든요. 이 고구마와 사이다의 법칙입니다. 고구마가 클수록 사이다가 커져요. 그 시간적으로나 어떤 충격적으로. 고구마를 안 줄 수는 없는데 요즘 사람들은 그런 거 못 참죠. 전개 빨리빨리 되길 원하고 사이다가 많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이게 작가들은 고민이 되는 거예요. 특히 이 드라마도 마찬가지인데요. 김조조의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이해는 돼요. 자기가 더 이상 선호를 좋아하면 상처를 주는 것 같고 선호한테 피해가 되기 싫어서 선호한테 싫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조알람 개발자인 천덕구는 조조한테만 이걸 주죠. 조알람에 이걸 자기가 개발한 걸 깔면 누구도 자기가 그러니까 조조가 누굴 좋아하더라도 상대방의 조알람이 울리지 않는다. 요걸 보고 그래서 선호가 더 이상 나의 조알람이 울리지 않네. 조조가 날 싫어하는구나를 알게 돼서 헤어지게 된 거죠. 내 조알람 울려줘.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결국 둘이 헤어졌습니다. 그 선호는 실연을 당한 거죠. 실연을 당하고 그 이후로 성인이 돼서도 되게 불우하게 살고. 그러니까 조조는 정말 슬픈 비련의 여주인공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성인이 돼서도 조알람 때문에 많은 사건들이 벌어져요. 이게 요즘의 연애 세태를 풍자하는 것 같기도 한데, 이 조알람이라는 설정 자체가 보통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연애하기 전까지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아닌지 모르고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을 통해서 추측하고 추론해서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가는 게 보통의 연애인데, 조알람이 나온 이후로는 조알람만 키면 둘이 조알람 앱만 키면 상대방이 좋아하는지 아닌지를 단번에 알 수 있어요. 편하게.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조알람 앱이 한 번도 안 울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집단 자살을 하기도 하고. 얼마나 서럽겠어요. 나는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이게 뭐 만만치 않은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좋죠. 이런 사회 문제를 다루는 거 좋고. 선호는 실연을 당한 이후에 미국에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조조를 다시 만나죠. 혜영이도 한동안 조조를 잊고 살다가 성인이 되어서 다시 만나요. 그래서 이 파트 2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파트 2로 이제 성인이 된 시점에 선호는 조조를 증오하면서도 또 좋아해요. 실연을 당했지만. 특히 이제 그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보통 이 남자 주인공은 자기 멋대로 이제 사랑을 강요하는데, 선호는 조조한데 그래도 좀 젠틀하게 친절하게 자기를 사랑해달라고 구걸하기도 하고 애걸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좋아 보였다는 거죠. 특히 이혜영 요 서브 남주 캐릭터가 정말 친절해요. 심쿵할 정도로. 어떤 식으로 이제 조조한테 접근하냐면, 조조는 여전히 CEO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조조를 성인이 돼서 혜영이는 우연히 마주친 거죠. 조조가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걸 알고 부담스럽지 않게 그 조조의 자리를 맡아줍니다. 아침에 도서관에 사람들 많이 몰리잖아요. 자리를 맡아줘요. 자리를 맡아주면서 조금씩 조조한테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레스비 커피를 건네주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혜영이가 조조를 좋아한다는 걸 은근슬쩍 표현하기도 하고, 아침에도 계속 아침마다 도서관에 가는 거죠. 이걸 안 선호는 혜영이를 건드리지 마라. 나한테 상처 줬던 것처럼 혜영이한테도 상처 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런 내용들. 천덕구는 중간에 자살한 걸로 나옵니다. 박골미한테 실연을 당해서. 박골미한테 고백하기 위해서 조알람을 개발했는데 정작
다른 사람들은 잘 되고 박골미한테 실현당해서 자살한 걸로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조조는 그렇게 알바하면서 공부하면서 복학을 준비하면서 조알람 관련한 그 웹툰 짧은 웹툰을 인스타그램에 올려서 100만 넘는 팔로워를 가지게 되죠. 배치클럽이라고 나오는데, 배치클럽은 그 황선호는 거의 좋아하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한 4,000명 넘는데, 그런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는 클럽인 거예요. 조알람을 많이 올리는 사람들이 가입하는 클럽인 거죠. 여기도 이제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조알람을 많이 받는 사람과 하나도 못 받는 사람. 선호는 얼굴이 잘생겼으니까 많이 받는 거고요. 그리고 둘이 이제 선호와 혜영이가 이제 혜영이가 자전거를 타고 조조와 데이트를 하러 한강으로 갔는데, 혜영이가 조조한테 말하는 거죠. 이 한강 다리 위에서 눈 오는 날 너 하고 싶은 거 다 말해라. 저희 다리 위에서 너의 속에 담아놨던 말들. 조조는 자기가 좀 힘들다고, 지금껏 살아오는 힘들다고 얘기하고, 근데 혜영이는 그냥 김조조 이름만 계속 불러요. 김조조. 자기한테 하고 싶은 말이 그것 뿐인 거죠. 그만큼 마음에 담아놨던 이야기였던 거고요. 참 아련합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또 짝사랑해온 걸 알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이런 거에 이입이 되는 거죠. 조금씩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혜영이한테 조조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여요. 그래서 둘이 이제 연인이 되는 거죠. 한편으로는 선호랑 조조랑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 혜영이의 마음도 만만치 않아서 근데 좀 조조와 선호가 안 된 건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혜영이와 조조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선호가 너무 불쌍하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트 2에서 이 성인이 된 시점에서 8화까지 가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조알람 2.0이 출시가 돼요. 2.0이 출시되는 그 출시장이 마지막 장면인데, 그러면서 이제 끝이 나는 거죠. 조알람 2.0 나오면서. 참 이건 이게 이제 시즌 2를 봐야 이제 이 이후의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될지가 되게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는 좀 중간에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선호의 얼굴이 잘생겼고 조조도 예쁘고 조알람 설정 괜찮고 그래서 봤거든요. 시즌2 어떨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시즌2를 보고 또 솔직한 리뷰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